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주창민입니다. 3,000원이면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상들이 요새 좀 많은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00원이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칫솔모와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구강위생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다른 유튜브 보시면 이제 구강위생 관리를 어떻게 잘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들 많으니까 그거 위주로 잘 관리 받으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3,000원 가지고 어떤 특정 가글을 사용한다던가 3,000원 가지고 특정 약을 먹는다던가 이러한 거는 사실 그렇게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꼭 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고르셔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글이 보통 성분이 이제 헥사메딘 또는 이제 클로렉신이라고 한 성분인데 그 가글로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치아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클로렉신이라고 하는 용액은 구강 내 세균을 소독할 때 쓰는 그러한 성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면 거기 클로렉시딘 용액을 이용해서 소독을 해요. 근데 이 클로렉시딘 용액은 사실 부작용이 있어요. 2주 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혀가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강 건강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이제 성분이겠고요. 이제 뭐 회사마다 제조법이 다르겠지만 시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뭐 리스테이라던가 가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안에 이제 멘톨 성분이라던가 에탄올 성분이라던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 또는 이제 입안에 치태가 좀 더 덜 달라붙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보통 많이 쓰는 약품인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성분은 클로렉시딘이 주요로 넣어져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클로렉시딘은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세균을 더욱더 강하게 죽이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스테린보다는 이 치과에서 쓰는 이 소독약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과에서 처방 나가는 이 클로렉시딘 약은 2주 이상 사용하게 되면 혀가 검게 바뀌니까 절대로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묵은 때가 있어요. 묵은 때가 있는데 어떻게 지우죠? 보통은 솔 같은 걸로 빡빡 긁어내죠. 솔에다가 야스 같은 거 발라가지고 빡빡 긁어내죠. 그러면 이제 검은 색깔 줄눈 사이에 낀 그게 없어지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물 같은 거 뿌려가지고 검은색 줄눈 사이에 낀 깨가 없어지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안에 염증이 뿌리 안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모 안에 있는 세균들이 많은데 그 이모 안에 있는 세균이 단순히 이러한 가글을 머금은다고 해서 그게 과연 없어질까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이제 치은열구라고 하는 0.몇 미리 정도 되는 아주 얇은 틈이 있는데요. 그 틈 사이로 음식물이라든가 세균이 끼면 그건 절대로 가글로 없어지지 않아요. 칫솔모를 거기 사이에 넣어서 뺀다던가 또는 치과에서 간단하게 마취를 하고 작은 미세한 기구를 이용해서 스케일링 또는 시주 치료 같은 치료를 받아서 거기 사이에 있는 세균을 뺀다던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염증이 없어지지 절대로 우리가 가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잇몸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혀가 까매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대부분 이제 돌아오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약국에서 유산균 같은 거 좀 드시잖아요. 장내 유익균 이런 거 늘려서 장 건강이라던가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장내 유익균을 만들기 위해서 유산균 드시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입 안에도 이로운 세균이 있고 안 좋은 세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글을 많이 사용해버리면 입안에 있는 유익균도 죽여버리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입안 건강에 좋지 않겠죠. 뭐든지 과유불급이고 이 가글 또한 너무 장기간 동안 쓰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오래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제 다 모두 적혀있는 내용들이에요. 회사에서 적어주신.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이제
그 가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치과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글이 구강암을 유발하냐 유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학자들은 구강암을 유발한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구강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인터넷에서 논문을 찾아서 보여드려 볼까 해요. 이 논문은 이제 2019년도에 쓰여진 논문이고요. 저희가 의료 쪽에서는 제일 신빙성 있다라고 믿는 게 이제 시스테믹 리뷰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이 시스테믹 리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논문들을 딱 다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그러한 논문이 시스테믹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논문 내용은 이제 알코올이 함유된 가글이 구강암의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을 쭉 내려보면 이제 세세한 내용은 빼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 함유된 가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구강암을 유발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구강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알코올이 함유된 가글만이 구강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담배라던가 또는 음주라던가 그런 것과 같이 이 가글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구강암의 확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결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논문에서 마지막 문장이고요. 그래서 아직 알코올이 함유된 가글을 사용해서 아직 암이 증가되는 거는 아직 에비던스가 없지만 담배와 이거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구강암이 증가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글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요. 사실 가글은 이제 입안 청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논문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분들은 이게 구강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알코올 성분이 보통 2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알코올까지 같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아요. 사실 너무 가글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치과 의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칫솔모로 입안을 깨끗하게 잘 닦는 것, 그리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과 잇몸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러한 올바른 방법으로 너무 가글에 의존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입안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